2018년 인도에서 차전된 기사 하나가 전 세계인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인도 동부 비하르주 란치의 경찰이 이곳에서 영아 인신매매를 적발했다는 기사. 영아 인신매매? 물론 있어서도 해서도 안 될 최악의 범죄임에는 틀림없지만 사람들은 범죄가 일어난 곳이 인도라는 이유로 영아 인신매매보단 사실 다른 곳에 더 충격을 받았다. 그 이유는 영아 인신매매단들이 성녀로 추앙받고 있는 마더 테레사가 생전에 세운 사랑의 성교회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범죄를 행한 이들은 사랑의 성교회 소속 수녀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이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자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던 이 사실을 사람들은 빠르게 잊어갔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로 추앙받고 있는 세기의 성녀 마더 테레사의 감춰진 두 얼굴의 존재를 알고 계시나요? 마더 테레사, 세기의 성녀? 아님 세기의 악녀?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8년 당시의 기사를 살펴보면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창설한 사랑의 성교회 소속 수녀와 여직원 2명이 미혼모들이 낳은 아기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됐다고 인도 동부 비하르주 란치 경찰이 밝혔습니다. 란치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랑의 성교회 사무실에서 아기를 인신매매한 혐의다. 미혼의 임신부와 가난한 어머니를 보살피던 사랑의 성교회에서 두 사람은 남자 아기 1명을 판 것으로 알려진다.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대 5년의 금고형이 선고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야기는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한 가족에게 $1,700, 하나 약 180만 원에 팔렸다. 란치 경찰 간부는 피의자들은 여자의 4건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 건에 대해 검증을 하고 있다면서 아기를 산 가족도 파악하고 있으며 그들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 2명이 매매한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가 당시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의 상징이 된 마더 테레사. 살아생전 피임과 낙태를 반대했던 인물로 테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낙태는 어머니에 의한 직접 살인이라며 맹비난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 테레사 수녀는 1997년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의 성교회가 본부를 둔 인도 동부 콜카타에 안장됩니다. 마더 테레사, 구유고슬라비아 정치인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난 테레사 수녀의 본명은 아네즈 곤제 보야지우. 1928년 19살의 나이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수녀회에 입회를 합니다. 그리곤 1937년 수녀로서 종신서원을 하면서 구도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자를 보살피라는 소명을 받고 인도에 정착한 것은 1952년 한신도가 제공한 집을 임종자의 집이라 이름 붙이고 그에 앞서 그녀가 수녀회에서 가르치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사랑의 성교회를 통해 죽음을 앞둔 빈자들과 고아가 된 그들의 자식들을 돌보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그녀는 일생을 신께 서원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자신의 봉사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으로 고아가 된 자녀들 또한 돌보기 시작하면서 빈자의 어머니로서 낮은 곳에서 절망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운영했던 임종자의 집 칼리카트는 수많은 환자와 거린들이 치료와 안식을 얻은 장소로도 널리 알려지며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선행이 알려지며 테레사 수녀는 수상 소감에서 배고프고 벌거벗고 집이 없고 신체에 장애가 있으며 눈이 멀고 질병에 걸려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거부당하며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사회에 짐이 되고 모든 이가 외면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상을 기쁘게 받겠다고 밝히며 자신이 돌봐온 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수상을 계기로 정말이지 전 세계 각국에서 구호와 성금 그리고 봉사자들이 밀려오자 테레사 수녀의 사랑의 선교회 또한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한센병과 결핵, 에이즈 환자를 위한 요양원을 설립하고 극빈자와 고아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와 상담소, 그리고 학교를 세워 깊은 사랑을 실천한 테레사 수녀의 활동 아래 손쉽게 죽음에 이르렀을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어 안식과 위안을 얻고 새로운 삶을 찾아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와 여러분들께서 위인전에서 읽었던 마더 테레사의 업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줄만 알았던 마더 테레사의 감춰진 두 얼굴의 어둠의 부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녀의 실체를 알리기 시작한 건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저서 자비를 팔다에서였습니다. 1995년 출판된 자비를 팔다에서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20세기 성녀로 추앙받고 있는 테레사 수녀는 자기 희생의 화신인 그녀 마더 테레사가 실은 다국적 선교사업체의 수장, 근본주의 종교사업가에 지나지 않았던 게 아니었냐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한 그녀의 성공은 겸손과 소박의 승리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신적인 유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고 교활한 자와 한 가지 목적에 전념하는 자들이 소박하고 겸손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에 기댄 것일 뿐이라며 맹비난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더 테레사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녀의 사명이었으며 그녀에게 노벨 평화상을 안겨주었던 임종자들의 집, 즉 호스피스 병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의학 전문지 렌시의 편집자 로빈 폭스 박사는 테레사 수녀가 45년간 봉사한 인도 콜가타의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집을 방문했다. 선행과 영웅적 덕행의 표본 마더 테레사를 콜가타의 성녀로 우러르게 만든 그곳에서 폭스는 삭발한 채 한방에 50-60명씩 수용돼 죽어가고 있는 말기 환자들을 목격했다. 아스피린 이상의 진통제를 받지 못한 채 지독한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겐 어쩌다 운 좋으면 항염 증제인 브루펜 같은 약이 주어졌다. 링거와 같은 점적 장비들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주사 바늘을 쓰고 또 쓰고 너무도 여러 차례 사용했고 종종 바늘을 수도꼭지 밑에서 찬물로 헹구는 수녀들이 눈에 띄고는 했을 정도였어요. 그중 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깨끗이 해야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요. 그래요? 한데 왜 소독을 안 하는 거죠? 물을 끓여서 바늘을 소독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말이 이래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시간도 없고요. 이렇게 로빈 폭스 박사는 그것의 끔찍함을 폭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혹시 돈과 일손이 부족해서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널리스트 히친스의 저서 자비를 팔다에선 마구잡이식 날림 시설을
그런 식으로 운영한 것은 심사숙고의 결과다. 목적은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죽음과 고통, 그리고 굴종에 기반한 일종의 신흥종파를 선전하는 것이었다. 105개 이상의 나라에서 500개가 넘는 수녀원을 운영했다는 테레사의 사랑의 성교회 소속 수녀는 4천여 명에 이르고 평신도 일꾼도 4만 명이 넘었다. 기부금은 전 세계에서 홍수처럼 밀어닥쳐 뉴욕 브롱크스 성교회의 한 당자 계좌에만 무려 5천만 달러가 들어있었다. 수녀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돈 쓰는 일을 좀처럼 허락받지 못했고 대신 가난을 호소할 것, 그리하여 손이 크고 어수룩한 사람과 기업들이 더 많은 재화와 봉사와 현금을 내도록 조종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히친스는 지적한다. 의지할 데 없는 아기들, 버려진 나고자들, 나환자와 말기 환자들은 동정의 과실을 위한 원자재들이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 자신은 심장질환 및 노안과 싸울 때 서구에서 가장 우수하고 값비싼 병원들에서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받은 놀라운 액수의 기부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놀라운 인맥, 그리고 검은 돈의 기부금. 마더 테레사는 생전에 실로 놀라운 인물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과 상생관계를 유지했는데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장 클로드 듀발리에. 장 클로드 듀발리에는 아버지 프랑스와 듀발리에의 뒤를 이어 아이트 대통령에 앉은 인물로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독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1971년 심장마비로 죽자 19살이었던 장 클로드 듀발리에가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10대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 또한 터무니없었지만 장 클로드는 15년 동안 권좌에 있으면서 부전장 자전을 증명했습니다. 반대파를 납치, 처형, 고문하면서 반항하는 국민들을 학살하는데 그 수가 무려 3만 명. 최악의 민생을 유린한 악독한 독재자. 그가 1986년 민중봉기로 쫓겨날 때 국민들을 갈취해 빼돌린 나라 돈이 무려 3,300억 원. 그런 그를 만나기 위해 마더 테레사는 손수 아이티로 향합니다. 그리곤 그런 그에게 훈장까지 받고 막대한 현금까지 챙기죠. 1981년 아이티에 간 테레사 수녀는 나중에 결국 돈가방을 들고 외국으로 도망친 폭군 장 클로드 듀발리에를 두고 가난한 사람들이 국가의 우두머리와 이토록 친근한 경우는 처음 보았다고 친송까지 하며 그를 두둔했습니다. 또한 그의 부인 미셸의 두 손을 정답게 감싸쥐고는 영부인은 느끼시고 아시며 자신의 사랑을 말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행동으로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분이라고 예찬했습니다. 이런 그녀를 두고 자비를 팔다의 저자 저널리스트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자신의 저서에서 현대 세계에서 가장 냉소적이고 천박하며 못된 여성 중 하나요. 위선자이자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히친스는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독재자 듀발리에를 잘도 이용해 먹었다. 이런 게 마더 테레사의 본질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두 번째 인물, 언론재벌 로버트 맥스웰. 그 또한 마더 테레사가 생전에 매우 밀접하게 교류를 한 인물로 영국의 언론, 출판, 재벌로 미디어 왕이라 불리는 유럽 언론 정치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후에 자신의 종업원들의 임금 6,300억 원을 착복한 사실이 밝혀져 그가 세웠던 미디어 왕국이 산산조각이나 해체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 악덕사장의 로버트 맥스웰과 친분이 유별났던 사람이
역시 마더 테레사였고 어김없이 마더 테레사 그녀는 그에게도 막대한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 외 테레사 수녀는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그리고 스페인 우익 프랑코주의자들과 만나 낙태 및 산하 제한 반대 캠페인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스페인 프랑코 정권은 내전 기간 동안 아돌프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 무솔리니 치하의 이탈리아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스페인의 파시즘 정당인 팔랑해와 동맹을 맺었던 정권이었습니다. 프랑코는 애초에 반공주의 이외의 정치적 입장이 분명하지는 않았으나 내전을 거치면서 파시즘을 정치 이념으로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런 정권과 매우 친밀했던 이유는 프랑코 정권이 종교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을 지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85년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준 자유훈장을 받았는데 그때 수상식장 지하실엔 올리버 노스 대령이 이란 콘트라 사건을 꾸미고 있었고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며 1984년 미국 다국적 기업 유니언 카바이드의 인도 보팔 공장에서 수천 명이 즉사한 유독가스 참사가 일어났을 때 분노한 유족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용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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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그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착취를 당했으며 그들의 아픔이 어떠했는지는 전혀 안중에 없었던 모습으로 진정 그들에 대한 자비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마더 테레사는 진정한 수도자라면 나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데 오히려 빈자들을 착취하는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검은 돈을 받고 그들을 대별해주는 두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생전에 마더 테레사 본인이 독재를 해 그 돈을 축적한 것도 아니고 검은 돈을 기부금으로 받았다고는 해도 이를 모르고 받았다면 그리고 검은 돈이라도 사회가 외면한 빈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아낌없이 그들에게 썼다고 하면 그래도 마더 테레사의 업적은 납득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마더 테레사 그녀의 사후에 현금만 무려 480억이 발견이 됩니다. 이 현금은 모두 바티칸에 있는 그녀의 재단으로 송금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돈은 테레사가 자선 사업을 이유로 모은 돈으로 하지만 왜인지 대부분 자선 사업엔 쓰지 않고 모아둔 채 있었던 돈으로 확인이 되어 모두들 충격에 빠지게 합니다. 이 일로 그녀는 돈의 망자라고 불리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생전 마더 테레사 그녀가 인신매매에 관여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바티칸에 있는 그녀가 자신의 재단으로 보낸 거대한 돈 때문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그녀는 2016년 바티칸에 의해 성인으로 추대됩니다. 보통은 사후 100년이 지내야 성인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티칸의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후 20년 만에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이례적인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려면 생전에 두 가지의 기적을 행한 것이 인정이 되어야 성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 그녀가 행했다고 전해지는 두 가지 기적 중 첫 번째 기적이 매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1988년 임종을 기다리는 자들의 집에 인도인 여성 모니카 베스라가 찾아옵니다. 마더 테레사가 언제나처럼 그녀의 치료를 위해 그녀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던 중 모니카 베스라 씨는 자신의 배에 종양이 사라지고 암이 완치가 되었다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모니카 베스라 씨의 담당인은 모니카 베스라 씨가 사실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주장하기 훨씬 전부터 계속 항암 치료 중이었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타이밍에 항암 치료가 잘 들어 나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마더 테레사 그녀가 운이 좋았던 것 뿐이지 기적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 없게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에도 바티칸은 그녀가 일으킨 것이 기적이 맞다라며 계속 억지 주장을 합니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바티칸에 대해 캐나다 오타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바티칸 및 카톨릭 교회의 대중적 인기가 급락을 하던 시기였고, 열악한 환경에서 통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마더 테레사를 살아있는 성녀라고 크게 선전을 함으로 카톨릭의 이미지를 반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에 바티칸이 그녀를 이용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이미지 선전을 위해 마더 테레사가 홍보용으로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녀가 진정한 세기의 성녀 아니면 세기의 악녀 어느 쪽일 거라 생각하십니까?